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접종 후 타이레놀보다 더 효과 좋은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타이레놀 드시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통소염제를 꼭 드셔야 합니다. 라고 정했는데 너무 강한 느낌이 들어서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대표는 타이레놀입니다. 이 약은 해열 진통 효과만 있습니다. 여러 진통소염제가 있는데 이므로 브루펜을 대표로 잡았고 해열 진통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소염, 염증을 감소시킨다. 이 소염 효과의 있고 없고가 이 두 약제의 차이가 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증상이 있어서 약을 드실 때는 타이레놀 드시지 마시고 소염 효과가 있는 진통소염제를 드시라는 것이 이번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레놀 대신에 소염작용이 있는 소염진통제를 먹으면 항체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진은 소염진통제를 드시지 마시고 타이레놀을 드실 것을 권고합니다. 저는 그 권고에 동의하지 않고 타이레놀보다는 오히려 소염진통제를 꼭 드시라고 권고합니다. 그 이유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증상이 있다면 이미 전신에 염증 반응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통소염제를 쓴다 하더라도 소염 효과는 부분적입니다. 염증을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약을 쓰면 항체 생성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접종 전이나 접종 직후에 진통소염제를 투약은 금지합니다. 염증 발생을 처음부터 억제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진행되고 몸이 좀 힘들다고 느끼면 이때부터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 됩니다. 그것은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이후에 투여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근거하는 논문의 내용을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방접종을 맞은 후에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한다면 타이레놀과 브루펜 어떤 약을 먹을 것인지 판단력이 설 것입니다. 이제 요약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을 맞으면 수많은 항원 입자가 피부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피부 밑에 있던 대식세포가 그 항원 입자를 잡아먹고 그 항원 입자를 죽입니다. 이 대식세포가 주사 전자현미경 사진이 이렇습니다. 아주 크고 수많은 촉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촉수로 이 세균이나 항원을 몸 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몸 안에서 죽입니다. 이게 대식세포인데 대식세포는 대신에 숫자가 적습니다. 이 항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주위에. 그러면 이 사이토카인 때문에 이 주위에 혈관이 늘어나서 혈관 안에 있던 물성분도 밖으로 빠지고 혈관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호중구라는 백혈구가 이 자리로 또한 몰려들게 합니다. 이 호중구의 그림이 이렇게 그렸는데요. 호중구도 이 대식세포와 동일하게 이 항원을 몸 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죽입니다. 그리고 이 호중구라는 세포도 역시 사이토카인을 또 주위에 마구 뿌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세포가 이쪽으로 몰려들어서 여기에 있는 항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이 10억 개도 넘는 이 백신 항원들이 이 자리에서 다 없애지는 못합니다. 일부가 또 혈액으로 들어가서 전신을 돌다가 또 국소 부위마다 염증 증상을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게 염증 반응인데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또 여기 노랗게 손가락 모양의 가지가 있는 이 손가락 세포는 이 항원을 몸 안으로 받아들인 후에 림프절로 가서
B세포 T세포에게 이 항원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B세포 T세포가 항체도 생기고 T세포 면역도 생겨서 이게 면역 형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최소한 4일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게 면역 형성 반응은 최소한 4일 이후에 생기고, 이렇게 국소 면역 반응은 면역 항원이 들어오자마자 생기면서 1일에서 3일 내에 이 국소 면역 반응은 끝납니다. 보통 접종하고 나서 6시간 이후부터 증상이 생겨서 대부분의 그런 증상들은 1일에서 3일 이후에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것은 이 면역 반응 증상이 아니고 이 여기에서 들어온 염증 반응 증상이 되겠습니다. 백신 주사 맞은 부위가 약간 빨갛게 돼 있고 약간 부어 있습니다. 이 속을 보면 이 수많은 이 작은 혈관들이 확장합니다. 확장하면 색깔이 빨갛게 되고 따뜻해집니다. 혈액이 몰리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혈관이 늘어나면 그 혈액 속에 있는 물성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불룩 올라오는 부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이 호중구 그리고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이 항원들을 잡아먹고 그것을 없애는 그런 반응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르면 아픈 것이죠. 여기 이 혈관의 단면을 그렸는데 이것이 늘어나면 이 틈이 벌어져서 물성분도 빠져나가고 또 호중구라는 백혈구 또 혈소판 많은 세포 성분도 빠져나가서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동그랗게 풍선처럼 보이는 것은 폐세포입니다. 그리고 폐세포 주위로 이 혈관이 있습니다. 이 숨을 쉬면 공기가 들어가고 공기 중에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모세혈관의 이산화탄소는 폐세포로 들어가서 우리가 산소 교환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폐세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즉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이토카인을 주위에 뿌립니다. 무수히 뿌리면 이 혈관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혈액의 물성분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호중구가 빠져나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같이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호중구 세포도 역시 사이토카인을 주위에 많이 뿌립니다. 그러면 더 많이 물성분이 빠져나가고 또 더 많은 호중구가 여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물성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이 폐세포 안을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산소 교환을 하지 못하고 마치 스폰지가 물에 적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산소 교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ARDS, 급성호흡부전 증후군으로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람 중에 상당한 많은 사람이 이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너무 약하면 항체 형성이 감소하지만 반대로 너무 과도하면 내 몸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 분비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이런 면역 반응이, 이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인체는 면역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이 기전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도움 T세포라는 세포는 면역 반응을 촉진합니다. 초기에 주로 작용하고 조절 T세포라는 세포는 면역 반응을 가라앉힙니다. 사이토카인도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이 있고 또 억제하는 사이토카인도 있습니다. 진통소염제는 여러 염증세포에서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염증 자체를 감소시킵니다. 이 소염작용 덕분에 증상 완화가 빠르게 일어나서 치료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세트아미노펜은 오직 뇌에서만 작동합니다. 해열 진통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전신 염증 장소에서 사이토카인 분비를 전혀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신의 염증이 심하게 진행되는데 뇌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염증이 심하게 진행되더라도 이를 느끼지 못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 기간을 단축하지 못합니다. 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 단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진통소염제는 염증 정도와 자각증생 정도가 비례합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 변화에 빠른 대처가 용이합니다. 즉 증상이 심하면 그 염증이 심한 것이고 증상이 약하면 그 염증이 실제로 약한 것입니다. 이게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세트아미노펜은 증상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못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염증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백신 접종 후 여러 증상들이 있으면 독자 여러분은 어떤 약을 드시겠습니까? 접종 후 증상들은 대충 이런 것들인데요. 백신을 접종하면 면역 형성 반응이죠. 4일 이후에, 최소한 4일 이후에 발생하고 그에 앞서 염증 반응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것은 1일에서 3일 사이에 발생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1일에서 3일 사이에 발생하는 염증 반응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약을 먹는데요.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은 바로 진통소염제이죠. 그런데 타이레놀은 염증을 가라앉히지는 못하고 대신 뇌에서 느끼는 감각만 차단합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쓰게 되면 치료 기간을 단축하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진통소염제에 비해서 약효가 약합니다. 계속 약을 먹으면 잠깐 증상이 열이나 증상이 가라앉다가 금방 또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또 약을 먹고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환자 사례입니다. 51세 여자분이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하신 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6시간 후부터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열, 두통, 양아지 터지는 듯한 통증, 피로감, 무기력 대부분 느끼는 증상입니다. 너무 심했는지 입원하셨습니다. 5일 동안 입원했고 병원에서는 타이레놀 경구약, 아세트아미노펜 주사, 이 타이레놀 성분이죠. 이거를 투여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증상이 남아서 계속 타이레놀만 드셨습니다. 그리고 2주쯤 후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통소염제 경구약, 그리고 비타민C 주사, 수액치료 등을 했습니다. 3주째 증상이 남아있지만 상당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후각과 미각의 감소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감염 시에 발생하는 합병증인데 백신 접종하고 너무나 고생하셨는지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병원에 가서 바로 타이레놀보다는 진통소염제를 썼다면 훨씬 더 빨리 호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6월 11일자 뉴스입니다. 화이자 접종 뒤 심근염, 해외 보고 잇따라 국내 상황 주시. 10대에서 20대에서 주로 발생했고 미국 화이자 백신 12만 명당 1명, 모더나 백신 5만 명당 1명꼴로 발생했고요. 대부분 3일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형성 반응이 아니고 염증 반응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치료는 잘 되는 편이고 장기 후유증은 알 수 없습니다. 심근염이라는 것은 이 심장 근육에 이 근육에서 염증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심장을 싸고 있는 이 외막, 이 심외막에서 발생하는 것은 심외막염입니다. 즉 염증입니다. 염증.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 타이레놀을 써서는 전혀 염증을 가라앉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이 있는 것도 이 진통소염제를 써서 빨리 가라앉혀야 이 장기 후유증이나 또는 이 발생도 더 감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통소염제의 종류는 이렇게 있고요. 저는 2번과 3번을 추천합니다. 이부프로펜의 위장장애를 이 아르기닌이 있음으로써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고 덱시부브로펜도 이부브로펜보다는 위장장애가 조금 적습니다. 2번, 3번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앞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건당국이 타이레놀보다는 진통소염제 투여를 하시도록 적극 권장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국민보건에 막대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통소염제는 타이레놀에 비해 위장장애가 조금 더 있습니다. 또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약물 선택은 각자의 건강 특성에 따라서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접종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충제는 오메가3 또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도 도움이 됩니다. 또 비타민 C와 D는 이 백혈구의 살상력을 증강시킵니다. 이렇게 부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먹으면 빨리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접종 부작용 증상이 있을 때 타이레놀보다는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이 왜 유리한가, 꼭 드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